네, 반갑습니다. 김용민 대표입니다. 2월 달 하순부터 3월 달까지 개인들이 시장을 끌어올렸던 그 핵심적인 산업인 2차 전지의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분기가 시작한 지 몇 거래일 되진 않았지만 현재 1분기의 연장선으로 연결되고 있고요. 이 상황 속에서 수많은 2차 전지 관련주들이 급등락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급등락이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단기 매매를 진행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비교적 안전한 매매를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 오르지 않은 바닥에서부터 올라가는 종목군들을 공략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더 늦기 전에 5월 달이 오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바닥에서 사야 되는 2차 전지 주식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시기는 지금 시장에서 수급을 받고 있는 종목군들에서 수급이 넘어가면서부터 본격 상승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늦기 전에 여러분들께서 반드시 공략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내용도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준비해 왔습니다. 영상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테슬라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중국 비아디에 대한 1분기 판매량이 엄청나게 나왔습니다.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는데 비아디가 올해 1분기에만 전기차 판매량이 55만 2076대를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1분기의 수출량은 3만 8,723대로 작년 1년 동안에 대한 수출량이 5만 6천 대가 조금 안 됐는데 작년 1년 동안 수출량을 1분기에 거의 70% 가까운 기록을 세우게 됩니다. 이런 기록이 나올 수 있었던 이유는 사실 이 비아디가 작년 하반기부터 수출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 치더라도 올해 1분기에 42만 2,875대를 판매한 테슬라를 다시 한 번 더 비아디가 앞지르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중국의 전기차 보조금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엄청난 판매량을 보이고 있는 만큼 지금 비아디가 작년 3월 내연기관차 생산을 전면 중단하고 하반기부터 유럽 진출을 본격화한 만큼 수출량에 따른 판매 실적도 주목해봐야 된다라고 적어놨는데 정확히 말하자면은 중국 정부에서 전기차를 강하게 밀고 있는 만큼 전기차 보조금을 주지 않다고 하더라도 중국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은 일정 수준 이상 계속적으로 나올 것이고 거기에다가 플러스 유럽 시장에 진출한 중국 기업들의 판매량에 따라서 전기차 시장의 판도가 바뀔 수 있다는 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테슬라는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테슬라 이제 밀리는 거 아니냐? 전기차 독주 끝나는 거 아니냐? 라는 의문들이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에 가격을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기대에 못 미쳤죠. 전기차 독주 끝나냐라는 내용이 나왔는데 1분기에 테슬라도 마찬가지로 역대 최대 인도량을 기록을 했습니다. 문제는 뭐예요? 수익성 악화가 나올 수 있다는 거겠죠. 즉 기존 전기차에 비해서 적게는 뭐 8%, 많게는 한 13%의 할인이 들어간 만큼 거기에 따른 수익성이 악화가 될 수밖에 없고요. 기존 완성차 업체들의 전기차가 현 시점의 테슬라의 전기차보다 질이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즉, 과거에는 테슬라를 뛰어넘는 전기차가 없다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다양한 그리고 획기적인 기술력이 있었지만 지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거의 사라졌다고 보는 게 맞고요. 거기에 더해서 한동안 신차 출시가 없는 테슬라 모델 3도 그렇고 모델 Y도 그렇고 신차가 나오지 않고 있죠. 거기와 다르게 매년 새로운 전기차를 출시하는 완성차 업체의 경쟁력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리고 테슬라의 또 다른 약점이 뭐예요? 지금 저가형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가장 저렴한 모델이 5천만 원을 넘는 게 문제입니다. 즉 가장 저렴한 모델이 한 5,7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즉 가격 할인만 가지고는 앞으로는 이 전기차 시장에서 독주를 유지하기는 어려울 수 있다라는 게 현재 시장에서 테슬라를 바라보고 있는 지적입니다.
테슬라가 이런 가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멕시코에다가 기가팩토리를 설립하는 것도 있겠지만 또 다른 경쟁력을 위한 시도를 다양하게 진행하고 있죠. 바로 배터리 내재화입니다. 배터리 내재화를 위해서 2022년 12월에 원통형 배터리 양산 성공도 발표를 했고요. 2023년 2월 중순에는 호주 흑연 개발 업체인 마그니시스 에너지와 3년간 흑연 조달 계약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LNF와 3조 8천억 원 하이니켈 양극재 공급 계약도 체결했고요. 바로 최근에 나온 이슈인 국내 동박 업체인 SKC와 1조 원 이상의 동박 공급 계약을 임박했다라는 기사가 나옵니다. 그래서 동박에 대한 수요가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남에 따라서 지금 동박 관련된 종목군들도 시장에서 주목을 받고 있죠. 결국에는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테슬라는 LNF에 이어서 국내 동박업체인 SKC와 공급 계약을 임박한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를 오랫동안 만들었던 완성차 업체는 아니기 때문에 그 승차감이나 이런 완성도에서는 좀 밀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판매량을 늘리고 점유율을 늘리기 위해서 신차 출시에 대한 의견도 많이 없고요. 애초에 일론 머스크가 전기차 초대량 판매를 위해서 모델이 뭐 8개에서 10개면 충분하다. 이런 식으로 의지를 밝혔기 때문에 추가적인 전기차가 나오지 않을 가능성은 많습니다. 그렇다면은 가장 현 시점에서 테슬라가 가져가야 되는 전략 중에 하나가 바로 저가형 전기차를 출시하는 건데 생산 단가를 내리는 전략, 그래서 멕시코 기가팩토리에서 생산 단가를 내리려는 전략도 갖고 감과 동시에 배터리 내재화에 엄청나게 신경을 쓰고 있고 지금 지난 2월 말에 이어서 또 다른 이슈가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SKC가 동박 10년간 공급이라는 지금 기사가 나왔는데 정확히 말하자면 아직 확정난 건 아니고요. IRA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서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 테슬라뿐만 아니라 대다수의 완성차 업체들이 보조금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조건이 맞는 기업들과 계약을 하려고 여러 가지에 대한 시도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일단 우려 국가에 포함될 수 있는 게 뭐 중국이나 러시아 같은 국가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국가들을 제외하고 중국을 사실상 제외하고 나면은 국내 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아주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SKC의 100% 자회사인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동박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그 SKC가 이번에 테슬라와 향후 10년간 동박을 공급하는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규모가 1조 원을 넘을 거다. 사실 10년에 1조면은 1년에 100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별거 아닌 거 아니냐 할 수 있겠지만 그 규모를 점차적으로 늘려갈 수 있다는 점, 그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최소 1조기 때문에 정확히 어느 정도의 규모의 계약을 할지는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 업계에서는 테슬라가 만약에 FKC한테 동박을 공급받을 경우에 테슬라 공장으로 바로 보내거나 배터리 업체에 사급을 주는 형태가 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현 시점에서는 테슬라 공장으로 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이 배터리 업체한테 바로 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지만 그거와 상관없이 왜 SKC를 공급 계약 상대로 선정했냐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일단 단가를 내리기 위해서 가장 유리한 방법이 뭔가요? 바로 물류비를 줄이는 거죠. 이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동박 생산에 대한 계획을 봤을 때 미국에서 특히 북미에서는 미국에서는 썬벨트 인근 부지 선정 마무리 단계를 갖고 있고요. 2025년에 완공을 목표하고 있습니다. 미국 또는 캐나다에서 러스트벨트 인근의 부지 선정 및 마무리 단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현재 미국 시장에다가 공장을 공격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자, 근데 썬벨트랑 러스트벨트에 대해서 주목해 볼 필요가 있어요. 썬벨트는 어느 쪽에 있고 러스트벨트는 어느 쪽에 있나요? 일단 포드나 GM, 이 전통 완성차 공업지대가 바로 러스트벨트 쪽에 있고요. 테슬라나 주요 배터리 기업들의 생산 기지가 바로 썬벨트 인근입니다. 그 양쪽을 같이 공략하기 위해서
SK 넥실리스 같은 경우에는 공장을 양쪽에다가 설립을 준비하고 있고요. 거기에서 나오는 것들을 공급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이렇게 가격을 내리기 위해서 혹은 전기차를 생산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실적이 나오는 게 테슬라랑 비아디밖에 없을까요? 비아디도 폭발적으로 는 게 맞고 테슬라도 폭발적으로 는 게 맞지만 최근에는 다시 각 완성차들의 실적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기차 사업 전환의 속도를 내고 있는 GM 같은 경우에는 이번 1분기에 전기차를 2만 대 판매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2022년도 작년에 미국 시장에서만 227만 대의 자동차를 판매했던 GM의 실적에 비하면은 2만 대는 뭐예요? 1%밖에 안 되죠. 엄청나게 적은 수치지만 바꿔 말하면은 그 시장에 대한 캐파를 다 갖고 올 수 있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습니다. 보통 현대차를 타는 사람들 혹은 뭐 벤츠를 타는 사람들, BMW 타는 사람들 그 브랜드에 대한 가치를 보고 그 브랜드 내에서 자동차를 바꾸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즉 지금 여기 있는 모든 소비자들을 다 전기차로 옮길 수는 없겠지만 상당수가 GM에서 전기차를 구매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은 현재 충분히 만들어졌다라는 강점을 갖고 있고요. 세계 자동차 판매량 최상위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현재 도요타와 같이 1, 2위를 다투고 있죠. 지난해 830만 대의 자동차 판매 중에서 전기차는 33만 대 수준입니다. 지금 GM 같은 경우에는 1%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폭스바겐 같은 경우에는 한 3%, 4% 정도 되죠. 조금 더 많은 게 사실입니다. 결국에는 이 판매량만 본다고 했을 때 비아디 아까 50만 대대, 테슬라도 40만 대대였는데 이 두 가지를 비교한다고 했을 때 압도적인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비아디와 테슬라의 이강 체제는 지속이 될 겁니다.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격차는 당연히 계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갖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도 그렇고 비아디도 그렇고 계속해서 새로운 경쟁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GM이 이번에 2만 대를 판매했다. 처음으로 2만 대를 돌파했다라는 기사가 나왔는데 도대체 뭘 그렇게 팔았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됩니다. GM은 인기 차종인 쉐보레 볼트 해치백과 유틸리티 모델을 19,700대를 팔았습니다. 캐딜락 리릭은 968대, GMC 허머는 2대를 인도했습니다. 이 GM의 1분기 전기차 판매량의 19,700대, 2만 대 중에서 19,700대면 거의 98%, 99%죠. 거의 대다수가 3만 달러 미만의 저가형 전기차가 판매됐다는 사실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되고요. 우리가 쉽게 말해서 IRA 이후에 경쟁이 지금 상당히 심화되고 있는데 이 전기차 시장 쪽에서 저가형 전기차에 대한 강점은 계속해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전기차를 사는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보조금이 나오는 것도 있고 유지비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강점을 갖고 간다는 점도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환경을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아무리 환경을 생각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이 저가 가격의 메리트를 느끼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요. 결국에는 저가형 전기차 싸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기업들, 기존의 점유율을 갖고 있는 기업들, 이번에 테슬라도 그렇고 비아디도 그렇고 할인 경쟁, 가격 인하 경쟁을 엄청나게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가격 인하 경쟁이 지속되면은 자본력이 있는 기업과 없는 기업 간의 희비가 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자본력이 없는 기업들은 결국엔 도태될 수밖에 없고요. 결국 살아남는 기업들이 승자 독식 시장을 지속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리비안, 우리가 제2의 테슬라다라고 불렀던 리비안 같은 경우는 어때요?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은 1분기에 전기차 목표 생산량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로 생산 투자를 계속해서 확대 중이거든요. 리비안의 실적 그리고 재무 구조를 두고 부정적인 평가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과거에 2017년도, 2018년도까지만 하더라도 전기차가 도입기였기 때문에 실적이 좀 나오지 않더라도
그렇게 부정적인 평가가 지금보다는 덜했겠지만 지금의 전기차는 성장기입니다. 본격적으로 시장에 도입이 되면서 돈을 벌어들이는 시기인데 지금 계속 적자에서 허덕이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평가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실제로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1분기에 9,395대의 차량을 생산했고요. 7,946대를 고객에게 전달을 했습니다. 애초에 뭐 차량 생산 예상이 한 9,000대 정도였고 이 고객 전달도 한 5,000대에서 6,000대였는데 그거보단 많이 나왔죠.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이마저도 차이가 크다고 했던 GM도 2만 대를 찍었다고 했고요. 포드 같은 경우에도 19,000대의 생산량을 냈는데 그 절반 수준밖에 안 됩니다. 테슬라가 40만 대니까 테슬라에 비해서는 당연히 택도 없고요. 비아디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시장 조사 기관인 CFRA는 리비아는 현금을 소진하고 있으며 단기간 내에 이익 창출이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투자 의견을 내면서 강력 매도로 조정을 합니다. 결국에는 지금 기업들의 성장성과 앞으로 돈을 벌어들일 수 있는 가능성, 여러 가지에 대한 내용들을 종합한다고 했을 때 이제는 꿈만 가지고는 주가를 올리기엔 쉽지 않다. 어느 정도의 실적도 받쳐주고 거기에 미래 성장성이 더해져야지 주가의 상승이 나올 수 있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는 리비안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면은 앞으로 꾸준한 실적도 나오고 긍정적인 시장의 흐름에 동참할 수 있는 기업들이 뭐가 있냐? 지금부터는 테슬라와 비아디가 아닌 또 다른 완성차 업종에 대해서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1월과 2월에 비중국에서 글로벌 전기차 인도량이 68만 1000대로 33%나 늘었습니다. 이게 테슬라의 뒤를 이어서 뭐 폭스바겐, 스텔란티스 그룹, 그리고 현대기아 등 판매량 증가에 따른 수혜를 받고요. 본격적인 성장이 기대되는 유럽과 미국 시장의 중심으로 지금 비아디랑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중국 시장 성장의 수혜를 받았죠. 사실상 이 중국 시장에 침투해서 판매량을 늘릴 수 있는 기업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여기에서 폭스바겐도 상당히 많이 팔았고요. 뭐 벤츠나 BMW도 들어가서 판매량을 늘려가고 있지만 테슬라와 비아디만큼 성장세를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슬라와 비아디 외에 다른 기업들의 성장세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올해 꾸준히 이슈가 나오면서 본격 성장기에 돌입한 이 전기차 산업에 대한 관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2차 전지 관련주의 랠리가 여기까지 연결돼서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자, 문제는 그 랠리가 언제까지 이어지냐는 겁니다. 지금 3월 달도 그리고 4월 달도 2차 전지 랠리 이어지고 있죠. 언제까지 이어질 거냐?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비트로 인해서 연중 최고치를 또 넘어섰습니다. 2차 전지랑 뭐 AI 관련주 중심의 종목 장세 연출이 지속되면서 코스닥의 비트는 증가세를 계속해서 보이고 있고요. 코스닥의 지금 신용융자잔고 같은 경우에는 9조 6,722억 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9조 968억 원으로 5,753억 원 차입니다. 코스닥이 더 많다는 뜻이에요. 코스닥의 신용잔고 같은 경우에는 연중 최고 수준이고요. 지난 3월 22일 이후로 지금 한 10거래일이죠. 10거래일, 11거래일 연속해서 계속된 역전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강세가 언제까지 이어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일단 FOMC인 5월이 가장 메인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일단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은 이제 5월 달이 마지막 금리 인상이 될 거다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5월 달에 금리 인상이 끝나고 나면은 지수를 움직이는 시총 대형주들이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많고요. 바꿔 말하면 무슨 뜻이에요? 5월이 오기 전 FOMC의 금리 인상이 끝나기 전까지 4월 시장까지는 개별 종목 장세가 지속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5월이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본격적으로 전방 산업에 대한 움직임이 나올 겁니다. 예를 들어서 2차 전지가 움직였으니까 이제 자동차 산업들 이쪽에 대한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가 있겠죠. 국내 기업으로 치면은 현대차, 기아 이러한 종목군들요. 그 과정 속에서 2차 전지에서 완전 새로운 업종으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국내 시장에서 큰 축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자동차 산업들에 대한 수급이 움직이면서 그와 연결돼서 수급의 이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군들 우리가 지금부터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현재 단기 바닥권에서 천천히 움직이고 있는 종목군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단기 시세를 낼 수 있고 모멘텀도 명확하게 나와 있는 종목군들 주목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서 다가오는 5월 전에 더 늦기 전에 바닥에서 사야 되는 2차 전지 주식 탑2에 대해서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한주 라이트 메탈입니다. 얘네는 국내외 완성차 기업에 알루미늄 경량화 부품을 공급하는 자동차 부품 제조사입니다. 얘네가 현대, 기아, 국내 기업뿐만 아니라 GM, 포드, 글로벌 자동차 업체를 고객사로 이미 확보를 해놨고요. 지금 글로벌 고객사를 확보한 것뿐만 아니라 지금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같이 커진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 중에서 유럽 슬로바키아 공장 가동을 이번에 돌입을 합니다. 즉 유럽 완성차와 2차 전지 업체 수주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앞으로 시장에서 주목받을 수 있는 종목이 한주 라이트 메탈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방금 전에 GM과 포드에 대해서 그리고 현대기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다면은 앞으로 커질 시장이 아니라 지금 당장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테슬라에 대한 종목도 우리가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죠. 거기에 따른 수혜 종목은 센트럴 모텍을 보고 있습니다. 얘네 같은 경우에는 알루미늄 컨트롤 암을 테슬라에 독점 공급하는 기업으로요. 테슬라가 최근에 국내 기업에 대해서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배터리 소재 계약을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LNF도 그렇고 SKC도 진행하지 않을까 기대가 나오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전기차 부품에 들어가는 센트럴 모텍도 수혜를 볼 수 있다는 점 주목하셔야 되고요. 수급이 강하게 나온 2차 전지에서 앞으로는 자동차 부품으로 수급 이동이 나올 수 있다는 것까지 확인한다면은 여러분들께서 해당 종목을 반드시 볼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오늘 여러분들께 지금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2차 전지 다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바닥에서 잡으셔야 되는 5월 달이 오기 전에 시장에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참고하셔서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오늘 여러분들께 필요한 내용을 최대한 자세하게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 종료하시기 전에 구독 그리고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